자,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시작해보자. 자, 이제 오늘 하는 게 수학원의 마지막 단원이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걸로 수열이 마무리가 돼. 그래서 이제 좀 보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흔히 해서 증명을 좀 하고 싶자 하는 거야. 자, 보자. 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수열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규칙이 중요하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 그 규칙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납적 정의, 저번 시간에 배운 또는 점화식이라고 불리는 걔가 그 규칙을 괜찮아. 조금 늦을 수도 있지. 그 규칙을 표현한 애라고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대로 점화식대로 쭉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나오더래. 어? 아니야? 아, 한음이. 장한음. 응, 미안. 자, 하던 거 이어서 해보자. 우리가 어떤 점화식을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1이 돼. 그리고 a1이 1이 돼. 그럼 이 점화식대로 따라가면은, a2는 a1에다 1 더하니까 2가 될 거고, a3는 A2에다 1 더하니까 3이 될 거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쭉 가겠지. 이거 다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가 n인지 이미 n번째가 있다면 다시 얘기하면 an이 n인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 이해가 돼? 우리가 위에 저 파란색 점화식 귀납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나열해 봤더니 1, 2, 3, 4, 5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은 이미의 n번째는 n이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추측한 거를 이제부터는 검증을 해야 되겠지. 그 검증을 하는 방법이 우리는 뭐를 선택할 거다? 오늘 단원 제목인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검증을 하자 라는 게 이번 내용이 알겠지. 자,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어떤 원리냐면, 잠깐만 여기 좀 지울게. 저번 시간 얘기니까 지워놔도 되겠지. 자, 수학적 기납법은 어떤 원리냐면, 자, 수열이라는 게 어떤 규칙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식으로 쭉 가잖아. 그러면 얘를 뭐랑 좀 빗댈 거냐면 도미노랑 좀 빗댈 거야. 그래서 잘 만들어진 도미노라면 첫 번째를 넘어뜨렸어. 다시 해서 이 도미노를 시작했어. 그럼 쭉 잘 넘어가겠지. 근데 잘 넘어가는데 우리가 도미노라는 게 잘 만들어진 거라면 다시 해서 끝까지 완성이 된 도미노라면 이미의 n번째도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 이미의 n번째가 잘 만들어진 도미노라서 넘어갔다면 그 다음 번째 n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겠지.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만든 게 수학적 기납법이야. 그래서 얘는 어떤 얘기냐? 첫 번째로 예시로 좀 시작을 해볼게.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3, 5, 7 이래서 2n-1을 다 더한 게 n제곱이냐 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대. 그러면 우리가 얘는 사실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총 항이 n개고 2분의 n의 첫째 항의 마지막 항. 그럼 이걸 계산해 주니까 n제곱이라는 거 다들 구해낼 수가 있잖아. 그치?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뭐 때문에 좀 꺼림직하냐면 이 점점점 때문에. 맞아? 이 점점점이라는 애들 때문에 얘가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하기가 좀 어렵다고. 다 해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2n-1까지를. 자, 그러기 때문에 얘를 어떤 식으로 증명할 거다? 도미노 같이 생각할 거야. 그래서 봐보자. 자, 첫 번째로 n이 1일 때를 보이제.
그래서 n이 1일 때는 1부터 2n-1에 1 넣은 거니까 1까지 더하지. 그러니까 1부터 1까지 더하니까 좌변은 1일 거고. 그리고 우변은 n의 제곱이니까 1 넣어주면 1의 제곱이라서 1이겠지. 그래서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라고 시작을 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미노에서 말하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거겠지. 이해해야 돼?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 넘어갔어. 도미노가 잘 만들어져서 쭉 가다가 이미의 K번째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지, 이제부터. 다시 얘기하면 이 도미노가 쓰러졌다라고 가정을 하지. 자, 그러면 이 도미노, K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라면 잘 만들어진 도미노면 K 플러스 1번째가 쓰러져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정함으로써 뭘 증명할 거다?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일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의 주 목적은 얘를 이제부터 증명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2k-1, 자, 1번씩 저 증명하고자 하는 애를 k를 넣어주면 얘가 이제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거겠지. 얘는 가정이야. 자, 그러면 이게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가정으로부터 뭐를 보이고 싶은 거냐면 1, 3, 5부터 해서 저기다 k 플러스 넣은 2k 플러스 1까지 더한 게 과연 k 플러스 1의 제곱이냐. 얘를 뭐 보이고 싶은 거라고. 이해가 돼? 우리의 목적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왼쪽에 가정한 걸 가지고 보이고 싶은 애를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에 얘를 더해주면 되겠어. 2k 플러스 1을. 그럼 좌변이 2k-1까지 더한 거에 2k 플러스 1을 더하니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에 좌변이 만들어지겠지. 됐지? 그럼 우변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 자, 그래서 나오는 식이 뭐냐.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니까 좌변은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됐어. 그럼 우변은 원래 k제곱이었잖아. 가정한 거에서. 거기에서 2k 플러스 1을 더한 거잖아. 그러면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네. 무슨 얘기야? 우리가 보이고 싶은 우변도 증명이 됐네.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 사실 저 점점점이란 것 때문에 저 사이에 뭐가 있는지 몰라.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야, 사실은. 그런데 도미노에서 착안을 해서 이 수열이 스타트만 잘 끊어진다라면 다시 해서 n이 1일 때 성립을 한다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미의 k번째에서도 성립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우리가 뭔진 모르겠어. 근데 걔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이 잘 만들어진 수열은 그 다음 번째에도 넘어뜨릴 거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얘를 증명하자라는 거야. 이해되니? 아, 괜찮아, 괜찮아. 피곤하지. 어. 다들 이해돼? 어떤 식으로 증명하자는 건지? 자, 그래서 한번 봐보자. 수학적 기납법이란 건 쉬워, 얘들아.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해서 n의 세제곱까지 더한 게 저거인지 보이지? 자, 이거 사실은 옛날에 뭐 논술 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자, 한번 봐보자. 증명을 해보자. 우리가 얘를 이제 보이고 싶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돼 있는 도미노를 처음에 넘어뜨려 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볼 거야. 그러면 좌변은 1의 세제곱부터 2의 세제곱 해서 n의 세제곱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1의 세제곱부터 1의 세제곱까지 더하니까 그냥 좌변은 1이겠지. 그치? 자, 그리고 우변은 2의 n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2. 그러니까 1이네. 그거의 제곱을 한 거니까 1이네. 그래서 우변도 1이네. 아, 그래서 이걸로써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주사위의 스타트.
시작을 끊었다. 이해가 되지? 이제 이 도미노가 주사위대 도미노를 넘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자고. 자, 그럼 이렇게 넘어뜨린 도미노가 이미의 K번째에서 넘어갔다라고 가정할 거야, 이제부터.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해서 n 세제곱, n이래. k 세제곱, k 플러스 1의 세제곱 까지 한 게 잠깐만. 이게 여기다가 k를 넣은 2분의 k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 성립한다라고 이제부터 얘를 가정하자고.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애가 뭐냐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애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해서 k세제곱까지 더하고 k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 더한 애가 과연 2분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의 제곱일까? 를 보이고 싶다고. 기납법 이해되니? 보이고 싶다라는 거? 응.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가정한 애들 가지고 아래 애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치? 보이고 싶지만 않을 뿐 이해는 되지. 애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다시 얘기하면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보이고 싶은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보자. 위에 검정색 식에서 아래 보라색 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좌변 기준으로는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근데 우변 기준으로는 좀 복잡하긴 한데 k 제곱을 나눈 것분에 k 플러스 2의 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되겠어? 자, 다시 얘기하면 좌변에서 이로 넘어갈 때는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곱하면 되지만 우변에서 이로 넘어갈 때는 얘를 더하면 되지만 우변에서 넘어갈 때는 k제곱분의 k 플러스 2의 제곱을 곱해주면 넘어갈 수 있겠지. 이해돼? 자, 그럼 좌변에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그냥 단순하게 더하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우변에서 k제곱분의 k 플러스 2의 제곱을 곱하는 게 편하겠어? 얘들아, 좌변이 편할까? 우변이 편할까? 좌변이 편할 거야. 왜냐하면 우변은 k제곱분의 k 플러스 2의 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여기 가운데 이 점점점에 곱한 애를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잖아. 이해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아니고 얘를 채택할 거야. 됐어? 물론 어떻게 하는 방법은 있을 수도 있어. 우변을 저걸 곱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떠오르는 방법은 좌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곱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 이 식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니까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해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 더해주겠고, 좌변은 우변은 원래는 2분의 k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가정한 게. 거기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한 거겠지. 얘를 더해줬겠지. 여기까지 다들 따라오니? 따라오면 내라고 한 번씩 쳐줘야 돼? 자,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가정한 걸 가지고 보이고 싶은 걸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야. 보라색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검정색을 가지고 보라색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검정색에서 보라색으로 가려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검정색 식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양변에 다 더해준 거야. 좌변 우변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얘만 보면 되겠네. 자, 이거 k 2분의 k 어쩌고저쩌고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 보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공통적으로 있잖아.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묶으면 4분의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이겠네. 그럼 얘는 통분해주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에 4분의 k제곱 4k 플러스 4겠네. 자, 그럼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는 k 플러스 2의 제곱이네. 그래서 얘는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 k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얘는 다시 얘기하면 2분의 얘 제곱이겠네. 이해돼?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가 보이고 싶은 얘가 완성이 됐잖아. 됐지? 자, 그래가지고 수학적 기납법은 이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열을 증명하자라는 내용이 알겠지? 도미노 생각하면 쉬워, 기억하기도. 자,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도미노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이제 좀 얘기도 좀 봐보자. 자, 분석하기 먼저 좀 볼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하지. 그때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좀 확인을 하지. 자, n이 1일 때 이 명제 pn은 성립한대. 도미노에서 넘어뜨렸어. 됐지? 근데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했는데 n이 k 플러스 2일 때도 성립한대. 자, 얘는 그러면 이 명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까 안 할까 얘들아? 그치? 유찬이가 얘기한 것 같이 성립을 안 해. 전체에 대해서는 성립을 안 할 수도 있어. 왜냐? 우리가 도미노에서 생각을 하자고 했잖아. 첫 번째 애들 넘어뜨렸어. 그게 1번이지. 그래서 이미의 K번째가 넘어갔다라고 가정을 했어. 그게 지금 2번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잘 만들어진 도미노면 K번째가 넘어가면 K 플러스 1번째가 넘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K 플러스 1번째가 K 플러스 2번째를 칠 거고. 근데 K 플러스 1번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K번째가 넘어갔더니 K 플러스 2번째가 넘어갔대. 그러면 얘는 우리한테 좀 찜찜함을 줄 수도 있겠지. 이해가 돼? 도미노가 이렇게 쭉 만들어진 도미노가 첫 번째 애를 넘어뜨렸어. 그랬더니 잘 넘어가다가 이미의 K번째가 넘어갔대. 근데 K 플러스 1번째, K 플러스 2번째가 넘어갔대. 그럼 얘는 우리가 K번째랑 K 플러스 1번째가 간격이 좀 크고 커가지고 얘가 넘어갔지만 얘가 안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 K 플러스 1번째가.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립을 안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가 성립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K 플러스 2번째가 아니고 K 플러스 1번째를 봐야 돼. 이해가 됐지? 이해돼? 그럼 가끔 그런 것도 있겠지? K번째랑 K 플러스 1번째를 동시에 넘어뜨려가지고 K 플러스 2번째를 넘어뜨릴 수도 있겠지. 그럼 아무튼 이미의 세 개가 다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성립하겠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도미노를 생각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 이런 거를 하자라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얘들아 여기까지만 할 건데 문제 2번만 보고 끝내자.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아니구나 미안.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이게 성립하면 이제부터 보이지. 자, 그럼 똑같이 시작을 해보자.
자, 우리가 얘를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n이 1일 때 보이면 될까? 그러면 2의 1제곱은 1의 제곱보다 크니까 된다라고 하면 될까? 얘들아, 지금 내가 저 스타트 이 도미노 넘어뜨린 거 잘 넘어뜨렸어? 아, 왜 생각을 거부해? 얘들아, n이 1일 때 지금 보였어. 그럼 도미노 잘 넘어뜨린 거야? 된 거 같아? 안 된 거야. 왜냐하면 이 명제 자체는 어디서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성립한다고. 이해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얘를 보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n이 5일 때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의 5제곱은 5의 제곱 25보다 32가 25보다 크니까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도미노는 5번째부터 만들어졌다라는 표시를 앞에서 저렇게 표시를 한 거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도미노가 있지도 않은데 넘어뜨려서 뭐해? 5번째부터 넘어뜨려야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미의 5보다 큰 어떤 K번째 애가 성립했다라고 가정하자. K번째가 가정. 다시 얘기하면은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거 써놓으면 좋냐면 이거는 예를 들면 너네가 수리논술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잠깐 써놓고 그러니까 연습장에다 써놓고 지워야 돼. 답지에다가는 지금 써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냐? k 플러스 1번째니까 2의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지. 이해가 돼? 그러면 우리가 된다라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걸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자고. 알겠지? 그러면 좌변 기준에서 2의 k제곱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려면 2를 곱해주는 방법이 있겠지,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양변에 2를 곱하는 방법이 있겠지. 됐어? 자, 두 번째 방식은 자, k 플러스 1의 제곱이란 거는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우변이 k제곱이기 때문에 그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려면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해도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자, 첫 번째도 양변에 2를 곱하니까 2의 k 플러스 1제곱은 2배의 k제곱보다 크다라고 되겠지. 이래야 돼? 우리가 가정한 이 식의 양변에 2를 곱하니까 됐지. 자, 그럼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다? 얘라고 얘. 보라색 표시된 얘가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좌변은 만들어졌어. 그럼 우변만 만들어지면 되겠지. 그러면 이걸 지금 보이기 위해서 혹시 k 플러스 1의 제곱은 2k 제곱보다 작지 않을까라고 추측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해해야 돼? 이게 맞다라면 k 플러스 1의 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거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1이
5보다 작다는 걸 보이고 싶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1은 3보다 작잖아. 근데 3은 5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1하고 3, 5 사이엔 3이 있으니까 당연히 1은 5보다 작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자는 게 지금 하려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그럼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2k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큰지를 좀 보이자고. 그럼 얘를 전개를 해주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얘 완전 제곱식을 해주면 k-1의 제곱 빼기 2라고 구하면 되겠어? 됐어?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에다 좀 표시를 해볼게. 표시해보면 자,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주면서 이렇게 생긴 이참수 모양이겠지. 얘가 y는 x-1의 제곱에 빼기 2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는 여기 1, 마이너스 2고 2 넣어주면 2, 마이너스 1이네. 됐어? 그리고 3 넣어주면 3, 2네. 맞지? 자, 보자. 얘는 이참수기 때문에 x는 1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야. 근데 x가 3일 때 벌써 이미 양수가 됐어. 그럼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양수겠지. 이해해야 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얘는 k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다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니까 밑줄 친 게 성립해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애가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됐니? 고통스러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양변에 2k 플러스 1을 한번 더 해볼게, 이번에는. 자, 그러면은, 자, 2k 제곱에 2k 플러스 1을 더하고, 우변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보이고 싶다라면,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가정하면 될까? 그러면은 2k 플러스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큰 게 맞으니까.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한번 보여보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얘라고. 됐지? 자, 그러면 k가 어떻게 되는 애야? k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잖아. 맞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이거 2k 이거 넘겨주면 2 곱하기 2의 k제곱 빼기 얘 k제곱이 2k 플러스 1이겠지. 그러니까 2의 k제곱이 2k 플러스 1이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2의 k제곱은 5 넣으면 k가 5일 때 32고 5일 때 11이겠지. 당연히 크겠지. 맞아? 근데 6 넣어보고 7 넣어보고 이러면 2의 k제곱이 커지는 속도가 2k 플러스 1보다 훨씬 빠르겠지. 그러니까 성립한다 라고 해주면 될까? 우리가 그래프 그려봐도 좀 알 수 있겠지 이거? 됐어?
자,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이런 거를 좀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에 항상 나와. 얘들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3년인가 4년까지는 매번 나왔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수학 문제 치고는 긴 문제 있지. 뭐에 대한 증명이다 이러면서 증명 쫙 나오면서 가, 나, 다 해서 가, 나, 다에 들어갈 함수를 뭐 fn, gn, 뭐 hn 이렇게 할 때 뭐 f1 더하기 g2 더하기 h2를 하시오. 뭐 이런 문제 있잖아. 우리 모의고사 보면 그런 문제 항상 있거든. 그런 쪽의 문제에서 2013년 4년까지 매번 나왔어.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경우의 수 쪽 문제가 좀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를 이제 사건 나눠가지고 뭐 증명하고 이런 문제, 너네 1학년 때 배운 조합하고 순열 그런 문제가 나오다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다시 이쪽 문제가 나오고 있어. 수학적 기납법이. 그러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수능에도 꼬박꼬박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얘가 고통스럽고 좀 어렵더라도 어떤 메커니즘인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 아, 이런 얘기였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금방 터득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은 방정식이 어려울까 부등식이 어려울까 증명하는데 얘들아, 방정식이 어려울까 부등식이 어려울까? 부등식이 어려워야겠지. 자, 지금 보면 방정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할만해. 양변에 뭐를 더하면 될지 금방금방 생각해낼 수 있어. 알겠지?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가 되는 이런 애들 찾아줘야 돼. 알겠지? 얘 찾는 게 어려울 거야. 아까 예시 들어준 것 같이 1하고 5가 있을 때 1이 5보다 크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1하고 5 사이에 3이라는 애를 도입시킨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애가 이제 역할하는 애가 필요할 거 알겠지? 그럼 걔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 부등식도 할 수 있을 거야. 됐니? 됐어. 자, 그래서 다들 이렇게 수학원 개념은 끝이야 이게 얘들아. 여기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조금 보면서 수학원 1학기 이렇게 마무리 짓자. 다들 고생 많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